자, 이번 시간에는 통계함수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카운트란 함수를 공부를 했었어요. 어떤 함수였죠? 숫자 셀의 개수를 반환해주는 함수였죠. 그런데 카운트는 카운트인데 뒤에 a가 붙어 있습니다. 의미가 달라요. 카운트 a는요, 인수 목록에서 공백이 아닌 셀의 개수예요. 숫자 셀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공백이 아닌 셀의 개수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범위 값을 한번 보게 되면요. 자, A1에서 C2까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만큼이 범위로 잡히는 거예요. 이만큼. 자, 여기서 공백이 아닌 셀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공백이 없죠. 그래서 총 6이 반환됩니다. 만약에 이 중에 공백이 있다 그러면 그걸 제외한 개수가 반환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verage도요. 우리가 평균을 구하는 함수였는데요. 뒤에 a가 붙게 되면은 공백이 아닌 셀의 평균을 구한다. 공백이 아닌 셀의 평균을 구해요. 그런데 물론 이렇게 쓰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쓸 일은 거의 없지만요. 거의 없지만 만약에 그 셀 안에 문자가 있다 그러면 문자는 0값으로 그다음에 true라는 true false 진리값이 있다 그러면 1, false는 0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average a란 함수에서 이렇게 범위값, 셀 범위를 주고 평균을 구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총 6개의 셀이 있죠. 그런데 문자 값은 다 0으로 처리가 되고요. 나머지 숫자 값을 모두 더하게 되면 131이죠. 131 나누기 6. 이렇게 해서 계산한 결과가 바로 21.83, 뭐 그 이후로 나가는데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표현한다고 치면 21.83이 됩니다. 자, 뭐라고요? 문자는 0으로 치환하고 그 다음에 true는 1, false는 0으로 치환을 해서 그 평균을 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ount blank, 말 그대로 비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빈 셀의 개수를 구한다. 뭐 쉽게 유추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count if, count if, if예요, if. 조건을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if s가 들어갔죠. 여러 조건을 준다는 거예요. 뒤에 s가 붙어 있으면 여러 조건을 준다는 겁니다. if만 붙어 있으면 단일 조건이고요. ifs가 붙어 있으면 여러 조건입니다. 그 조건에 만족하는 셀의 개수를 반환하겠다. 즉, count if는요, 단일 조건에 만족하는 셀의 개수를 반환해 주고요. count ifs, if s는요, 여러 조건을 만족하는 셀의 개수를 반환해 줍니다. 자,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count if. 그러면 어떻게 쓰나? 셀의 범위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인자로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count if s는 조건이 여러 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에 셀 범위와 조건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에 셀 범위와 조건, 뭐 여러 개 더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예시를 보면서 이해를 한번 해보죠. count if 하고요. 단일 조건이네요. 셀의 개수를 구하는데 C2에서 C5까지. 자, C2에서 C5 여기죠. C2에서 C5까지 뭡니까? 4 이상인 C2, 제가 여기다 걷네요. C2에서 C5까지 학점이 4점 이상인 녀석들. 녀석들 두 개죠. 그래서 카운트가 두 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count if s는 조건이 여러 개 나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셀 범위 첫 번째 조건에 이렇게 지우고요. 이만큼 뭐가 되나요? 1번 조건. 첫 번째 조건이 되죠. 그 다음에 이만큼은요. 2번 조건이 되는 거죠.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돼요. 모두 만족. 어느 하나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A2에서 A5 이쪽이죠. A2에서 A5에서 정보통신인 녀석들 하나, 둘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B2에서 B5에서 여자인 녀석. 자, 이렇게 하면 뭐만 해당이 되나요? 요거 3번 행만 해당이 되죠. 그래서 카운트는 1이 됩니다. 카운트는 1이 돼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2012년도 컴퓨터 활용능력 2급 기출문제네요. 다음 시트에서 수식 count if s 여러 조건이죠. 자, 조건 1번 조건이고요. 그 다음 이만큼이 2번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자, 셀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지금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B2에서 B3, B11까지. 자, 이만큼에 해당이 되죠. 그 중에서 B2 값과 같은 것. 조건은 뭐예요? B2와 같은 것. B2가 교육팀이잖아요. 그럼 교육팀인 녀석들만 골라볼게요. 요렇게 5개가 되죠. 그 다음에 C2에서 C11까지, C2에서 C11까지 쭉 이 부분이 되겠죠. 여기서 C2 뭡니까? 과장과 같은 녀석들, 과장, 과장. 그러면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건 뭐예요? 하나, 둘, 2개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2가 됩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자, sum if s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유추할 수 있어요? 아, 얘는 단일 조건이구나. 단일 조건을 만족하는 셀의 합. 얘는 여러 조건을 만족하는 셀의 합이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쓰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sum if 단일 조건인 경우에는 자, 데이터의 범위, 그 다음에 조건, 그 다음에 합계를 구할 셀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sum if s 여러 조건일 경우에는 합계의 범위가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단일 조건일 때는 합계를 구할 셀 범위, 즉 이게 합계 범위인데요. 이게 sum if s에서는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의 셀 범위와 조건, 두 번째 조건의 셀 범위와 조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예제를 통해서 머릿속에 잘 담아 두셔야 돼요. sum if 단일 조건을 만족하는 셀의 합을 구하는구나. 첫 번째가 뭐가 나오죠? 셀 범위, 그 다음에 조건이 나오죠. 그러면 C2에서 C6까지 자, 이 범위에서 4점 이상인 녀석들 두 녀석이죠. 이렇게 두 녀석이 있네요. 그 다음에 합계 범위, 합계 어디에서 합계를 구할 거냐? C2에서 C6까지 여기서 합계를 구한대요. 그러면 해당되는 게 이 두 녀석이죠. 그럼 4.1 더하기 4.3 합을 구하니까 8.4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 조건의 셀의 합을 구한다. 그러면 뭐부터요? 합계 범위가 먼저 나옵니다. 이렇게 합계 범위. 그 다음에 이렇게 1번 조건, 2번 조건이 나옵니다. 자, 여기 살짝 좀 지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을 보면 B2, B6에서 남자인 녀석들만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보고요. 그 다음에 C2, C6에서 여기에서 4점 이상인 녀석들만 자, 그러면 이 두 조건을 만족해야 되잖아요. 만족하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하나밖에 없으면 여기서 합을 구하는데 C2에서 C6 이 학점에 대해서 합을 구하는데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4.3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에버리지예요. 자, 방식은 다 동일합니다. 단일 조건을 만족하는 셀의 평균을 구한다. IFS는 여러 조건을 만족하는 셀의 평균을 구한다. 형식도 유사합니다. average if 하면은 데이터 범위, 셀 범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조건,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할 셀 범위, 평균 범위가 되겠죠. 그런데 if s, 여러 조건에 대한 평균을 구할 때는요, 평균 범위가 이렇게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셀 범위, 조건, 그 다음 두 번째 셀 범위, 조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형식을 한번 볼게요. 사용되는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셀 범위 B2에서 B6 사이에서 B2에서 B6 사이에서 여자인 녀석들만 이렇게 먼저 구하고요. 이 녀석들의 평균을 구하는데 어디에 평균을 구한다고요? C2에서 C6까지. 자, 여기서 평균을 구합니다. 그럼 이 녀석과 이 녀석이 해당이 되죠. 그럼 4.1과 4.3에 대한 평균을 구한다. 3.3이죠. 4.1 플러스 3.3의 평균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7 정도 나오겠네요. 자, average IFS. 자, 이게 뭐예요? 평균 범위.
어디에서 평균을 구할 것인가? 그 평균 범위가 되는 거고요. 이걸 좀 지워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이 되겠죠? 자, 남자인 녀석들 중에서 3.5 이상인 녀석들, 3.7 이상이고요. 얘 3.5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4.1도 이상이고요. 4.3도 이상이고요. 그럼 뭐가 되죠? 이 두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게 이 녀석이죠. 그 중에서 이 학점의 평균을 구하겠다라고 하면 3.7 더하기 4.3 더하기 3.5 나누기 3을 하게 되면 약 4.83 정도 나오겠네요. 딱 보기에. 자, 룰은 비슷합니다. IF 단일, IFS 붙으면 여러 조건인 거예요. 자,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워크시트에서 B1 셀에 이 셀이죠. 카운트, 이걸 한대요. 카운트 A1부터 A7.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카운트는 뭐예요? 숫자 셀의 개수를 구한다는 거잖아요. A1부터 A7 사이의 숫자 셀의 개수. 자, 여기 한 개. 자, 이건 문자열 B였고요. 그 다음 이거 날짜잖아요. 날짜는 뭘로 본다고요? 숫자 데이터로 봅니다. 두 개, 문자, 그 다음에 숫자 하면 총 4개가 나오겠네요. 답은 4가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B2 셀에는 또 뭐 한다고 그랬나요? 카운트 A네요. UNTA. 카운트 A는 공백을 제외한 셀의 개수죠. A1에서 A7까지. 자, 이렇게 하면 공백을 제외한, 공백은 여기 하나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되겠네요. 그러면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맥스 함수 딱 보기에 뭐겠어요?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죠. 최대값. 인수로 지정한 셀의 범위에서 입력된 숫자값 중에서요. 숫자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해요. 뭐 문자값 이런 거 해당이 안 됩니다. 숫자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한다. 그럼 예시를 한번 보면요. 맥스 A1에서 C2 이만큼의 범위죠. 여기서 맥스 값은 뭐냐? 자, 이런 문자 값은 해당이 안 돼요. 안 되고 숫자 값만 보게 되면 가장 큰 값 100을 구하게 되고요. 자, 미는 뭐겠어요? 최소값, 가장 작은 값을 구하겠죠. 그러면 요렇게 이 범위에서 우리가 다시 민 값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1이 최소값이죠. 숫자 값 중에서요. 문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민, 맥스. 뭐 너무 간단하고요. 자, 다음 기출문제 한번 볼게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이네요. 수식 중 실행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파워, 거듭 제곱이죠. 그럼 2의 5승이죠. 그러면 2의 5승 우리가 알고 있죠. 바로 32. 자, 그 다음에 썸입니다. 자, 여기 숫자가 나열이 돼 있어요. 값이 직접 나열이 돼 있네요. 어떤 셀의 주소가 아니고. 그러면 다 더해야겠죠. 14고요. 얘는 어떻게 되나요? 39가 되고요. 0, 1 하니까 40이 되고요. 마이너스 8 하니까 결과적으로 32가 되네요. 똑같은 값이 나오네요. 값이 있으면 직접 썸을 하면 되죠. 자, 이 중에서 가장 큰 값. 40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4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인트 값, 정수 값을 구하는 거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가장 왼쪽으로 가까운 정수 값을 구하게 되면 32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3번만 다르네요. 자, large와 small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정의 한번 볼게요. 데이터 집합에서 k번째로 큰 또는 large면 k번째로 큰 또는 k번째로 작은 값을 반환해주는 함수가 바로 large 또는 small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이런 목적이에요. 데이터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나는 세 번째로 큰 값을 알고 싶다 또는 두 번째로 작은 값을 알고 싶다. 이런 연산을 하고 싶을 때 우리가 쓰는 함수가 바로 large 또는 small이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예시를 통해서 보면 아주 쉽습니다. 지금 보면 large나 함수를 쓰면서요. 그 다음에 셀 범위가 먼저 이렇게 나오죠. A1부터 C3까지 이 범위의 모든 셀의 값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large 연산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large
뒤에 나오는 인자 몇 번째? 세 번째로 large잖아요. 세 번째로 큰 값을 찾아라 라면 큰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 번째로 큰 값. 제일 큰 값이 이 중에서 딱 보면 1000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이 500이 크고요. 그 다음 쭉 보면 250이 크죠. 그럼 세 번째가 뭐예요? 250이란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small이라는 것은 작은 값을 기준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세 번째로 작은 값. 그럼 첫 번째로 작은 값부터 봐야겠죠. 이 친구가 가장 작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가장 작고요. 그 다음에는 이 친구가 가장 작고요. 그럼 세 번째로 작은 값은 30이 됩니다. 몇 번째로 가장 큰 값이냐? 몇 번째로 가장 큰 값이 아니죠. 몇 번째로 큰 값이냐? 몇 번째로 작은 값이냐? 요걸 찾아낼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large와 small이라는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mode 함수. 요건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mode 함수. 자, 배열이나 데이터 범위에서 얘는 빈도수를 보는 거예요. 빈도수가 가장 높은 값을 구한다. 자, mode는 빈도수입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mode라는 함수를 어떻게 쓰냐? 일단 이 범위가 당연히 나오겠죠. 인자로 범위 값을 취하겠죠. 이 범위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값이 무엇이냐를 찾는 거니까요. A1에서 D4, 이분도 잘못됐네요. D1이 되겠죠. D1, 이 범위 내에서 어떤 값이 가장 빈도수가 높냐? 그러면 여기서 30이 두 번 나왔네요. 그러면 30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게 조금 궁금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모든 빈도수가 동일하다면 이 모드는 어떻게 동작할까요? 어떤 값을 보여줄까요? 그때는 그냥 샵 NA라고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즉 계산할 수 없는 값, 모드 연산을 할 수 없다라 그래서 not available 이라는 의미의 샵 NA라는 결과를 반환을 하게 됩니다.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빈도수가 가장 높은 걸 계산할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번에는 메디안이에요. 메디안, 중간이라는 의미인데요. 메디안, 데이터의 범위에서 중간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셀의 범위 또는 어떤 숫자 값이 나오게 되면 그 중에서 중간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홀수계로 되어 있으면 10, 30, 20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여기서 중간값, 바로 20이라는 게 중간에 위치한 값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요, 이거는 홀수계이니까 우리가 중간값을 이렇게 바로 찾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데이터의 개수가 짝수계라면 중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에는요, 중간값 두 개의 평균을 구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한번 볼게요. 자, 메디안, 중간값을 구한다 그랬잖아요. 1, 2, 3, 4, 5, 5개가 있어요. 그러면 중간값은 어떻게 됩니까? 3이 되겠죠.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중간값 3이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요. 1, 2, 3, 4, 5, 6으로 돼 있다면요. 중간값을 찾을 수가 없죠. 짝수계니까요. 그러면 이 3과 4를 중간값으로 취합니다. 3과 4 중간값으로 취해가지고 그 3과 4의 평균값 3.5를 계산을 해냅니다. 메디안은 그렇게 동작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재밌는 함수가 나왔네요. 랭크 함수, 순서를 매기는 함수예요. 인수로 지정한 데이터 범위 중에서 비교값 자료의 순서를 구한다. 순위를 매겨주는 함수가 바로 랭크 함수입니다. 랭크 함수. 자, 그래서 랭크 하면서 이렇게 비교값이 먼저 나오고요. 어떤 값에 대해서 내가 순서를 매기고 싶다. 그러면 순서를 매길 데이터의 범위, 그 다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렬 방법이 나옵니다. 순서의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이 정렬 방법이에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생략을 한다 또는 0이란 값의 정렬 방법을 주게 된다 그러면 내림차순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게 됩니다. 내림차순이라는 건 큰 값을 기준으로 해서 순서를 매긴다는 거죠. 1이란 값을 주면 오름차순을 기준으로 순서를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값부터 1의 순위를 매기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게 되면요. 지금 랭크가 나왔는데 비교값은 뭔가요? B3. B3면은 13.7이라는 박태순님의 기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범위, 데이터 범위 어디에서 순위를 매길 건가? 그런데
지금 뭐예요? 절대 참조를 하고 있어요. 왜 절대 참조를 하냐 하면 순위값은 지금 이 열에 나오겠죠. 이 열에 나오는데 여기다가 이 식을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복사해서 다 넣을 겁니다. 이렇게 해야 빠르겠죠. 이렇게 복사해서 다 넣었을 때 이 셀의 주소값이 변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범위값이요. 이 범위값은 고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값이 변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절대 참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B3에서 B7까지 절대 참조를 하고 있고요. 이 범위에서 내가 순서를 매기겠다. 13.7이 과연 몇 등이냐. 그런데 오름차순을 하고 있어요. 오름차순을 하고 있다는 의미는 작은 값부터 번호를 매기겠다라는 거예요. 1번으로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은 어떻게 됩니까? 12.5가 가장 작은 값이죠. 그래서 얘가 1등이 되고요. 그 다음 작은 값은 13.7이 되겠네요. 2등이 되고요. 그 다음은 15.3이 되고요. 그 다음에 16.1, 그 다음에 17.2 이렇게 순서가 매겨지네요. 이게 만약에 0이 된다 그러면 전혀 다른 순서가 돼요. 큰 값부터 순서를 매기게 되는 거죠. 1번으로 매기게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자, 이렇게 돼 있다고 봅시다. 자, 기존의 걸 잠깐 지워보고요. 자, 순위를 매기는데 이렇게 매길 거예요. 값을 조금 벌려볼게요. 순위를 이렇게 매길 겁니다. 동일해요. 비교값은 B3, 박태순의 기록입니다. 그리고요, 비교할 값의 범위는 B3부터 B7까지 절대값으로 주고 있어요. 이렇게 절대값으로 줘야 뭐가 안 되나요? 내가 나중에 이렇게 복사를 해서 쭉 내렸을 때 이 범위 값이 변하지 않게 되죠. 절대 참조를 해야지. 그 다음에 0으로 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내림차순 정렬이 되잖아요. 내림차순으로 그 랭크, 순위를 매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큰 값이 1등이 되겠네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자, 한번 긁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쭉 순위를 매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뭐가 1등이 됐어요? 가장 큰 값이 1등이 됐어요. 왜요? 내림차순 정렬을 하기 때문에 얘가 1등이 되고요. 그 다음 큰 값 2등, 그 다음 큰 값, 그 다음 큰 값 하다 보니까 박태순이 4등이 되는 겁니다. 4등. 그죠? 그러나 정렬 순서를 만약에 이렇게 바꿔버린다면요. 얘를 1로 하겠다. 오름차순 정렬하겠다. 여기 뭐 다 나오네요. 이렇게 정렬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될까요? 쭉 긁어볼게요. 우리가 이전에 교재에 나왔던 것처럼 작은 값이 랭킹, 순위가 1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랭크 함수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기출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엑셀 시트의 셀을 참조하는 함수식의 결과값이 옳은 것은 지금 이렇게 식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씩 주의해야 될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자, 먼저 민값 A1에서 E1, A1에서 E1 요 값들이죠. 요 값에서 최소값 뭡니까? 자, 민이나 맥스나 다 어떤 특징이 있어요? 숫자 값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는 거예요. 민이나 맥스. 그러면 뭐가 해당이 되죠? 여기서 가장 작은 값 20이 나와야 되죠. 지금 이 40은 어떤 결과예요? 맥스한 결과죠. A1에서 E1까지 맥스한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썸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썸을 하고 있는데 이 썸을 하게 되면은 이 숫자 값에 대해서 썸을 하게 됩니다. 숫자 값에 대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90이 나오게 돼요. 이거 아닙니다. 뭐 연산, 그 문자 숫자나 이런 연산을 하게 됐을 때 이런 에러가 나오는데 썸은 숫자 값에 대해서만 연산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카운트 A가 나오네요. 카운트 A는 뭡니까? 공백이 아닌 셀의 개수를 반환하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3이 아니고 4가 반환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랭크를 계산합니다. 자, 비교값은 A1이에요. 20에 대해서 비교 범위는 A1에서 E1까지.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이런 식을 이렇게 쓰진 않겠죠. 랭크 같은 데이터 타입에서 우리가 비교를 하지. 자, 이렇게 문자가 들어와 있는데 비교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이제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순서로 하냐? 지정이 안 돼 있어요. 지정이 안 돼 있으면 0이다. 0이면 내림차순이다. 내림차순이면 큰 값부터다. 자, 큰 값부터 비교를 하죠. 그럼 얘가 1등, 그 다음에 얘가 2등, 얘가 3등이 되겠죠. 그래서 3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비교할 수 있는 값만을 랭크는 비교를 해서 순번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4번은 맞는 거죠. 자, 우리가 그 실습에서 한번 잠깐만 볼게요. 요 내용을. 요 내용이 중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민 값을 구하는데요. 이렇게 전혀 엉뚱한 값이 들어가 있어요. 문자열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실제로 엑셀 작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자료를 우리가 비교하진 않겠죠. 뭐 맥스로 구하게 되면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민맥스로 구하죠. 이런 식으로 구하진 않겠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 민이란 거는 이 숫자 값에 대해서 가장 작은 20을 뽑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맥스는요. 이 범위에서 가장 숫자 값 중에 가장 큰 값 40을 뽑게 되고요. 그 다음에 썸은 이 범위에서 숫자 값에 대한 합을 구합니다. 이런 경기, 이런 문자가는 해당이 안 돼요. 자, 에버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버리지도 20, 30 하니까 50, 90에 나누기 3 해가지고 평균 30을 계산해 냅니다. 숫자 값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있어요. 자, 카운트는 뭡니까? 숫자 셀의 개수죠. 그렇기 때문에 20, 30, 40 3개가 있네요. 그 다음에 카운트 A는요. 공백이 아닌 셀의 개수죠. 그래서 4개가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랭크는요. 자, 비교값 A10. 우리가 이전에 봤죠. 20이란 값에 대해서 이 범위에 있는 값 중에 내 순서가 뭐냐. 그런데 얘는 순서, 옵션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없으면 내림차순이다. 큰 값부터 비교한다. 만약에요. 그러면 제가 오름차순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값을요. 1로 주면요. 어떻게 됩니까? 1등이 되죠. 왜요?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기 때문에 순서 번호가 순번에 어떻게 매겨지냐. 작은 값부터 1로 매겨지는 거죠. 그래서 얘가 가장 작기 때문에 1이 됩니다. 옵션에 따라서 그 정렬 옵션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랭크는 주의하세요. 자, 기출문제 커말 문제네요. 자, 이거는 우리가 모드란 함수 빈도수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다음 B13 다음 시제 B13셀에 가장 많이 판매한 서버의 기종을 구하려고 한다. 자, 여기 딱 보니까 B13이에요. 가장 많이 판매된 서버의 기종은 2.8 기종이네요. 2.8 기종이 가장 많이 팔렸네요. 여기 보면 여기 이 네 군데에서 지금 팔렸잖아요. 이 네 군데 지역에서 가장 많이 팔렸어요. 그러면 이 2.8이라는 값을 어떻게 구하냐고요. 자, 이 전체 값 중에서 뭐가요? 빈도수가 가장 높은 게 가장 높다. 높은 것이 가장 많이 판매한 서버의 기종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모드. B3에서 B12 범위까지 모드. 여러분들 이 모드라는 함수를 모르면 이 문제는 못 푸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통계함수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룩업, vlookup, hlookup 상당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찾기 참조함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